추석 연휴 때도요, 북한과 미국이 혹시 우리 머리 위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좀 영상을 보고요, 좀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And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사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 14정상선언이라고 10년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남북의 평화 무드가 사실은 조성되고 있던 시기였고요. 예. 그걸 14정상회담이 10주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에 보면 완전히 지금은 이제 적대적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답답한데 어찌 됐든 14선언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대남 비판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한 비판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14선언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과 함께 대국 압박을 강하게 하려는 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알려지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도발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10.10이라고 하는 그 노동당,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입니다. 그날을 전후로 해서 도발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했고요. 16년 작년 9월 5일도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 9일 날 5차 핵실험도 했었고요. 예. 이런 걸 보면 10월 10일도 그럴 도발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발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해서 제재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점쳐지고 있는 것은 SLBM을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추석 전후에서 항상 도발이 있어서 이번 추석 연휴 마감되는 날까지도 우리 정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 앞서도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못 벗어나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북한 내부 소식을 한번 보면은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급유 상황, 그러니까 기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727로 시작하는 번호 차량 외에는 급유가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대북 이제 원유 수출일 자체가 거의 봉쇄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석유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당 간부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차량 외에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이 기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북한의 이제 석유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외신에서도 어떤 지적을 했냐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차가 많지 않아서 대북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북한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차단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해석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기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은 훨씬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자 해석이 다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기본적으로 석유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다른 걸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실질적인 압박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 대비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뭐 일반적인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마 축소 운행을 하거나 이런 그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런 한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하는 측면일까요? 아니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 기름도 비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727 이건 이제 아마 7월 27일 자기들은 그걸 전승기념일이라고 그러는 거. 전승절이죠 북한에서는. 그 727 들어가는 번호는 이제 아주 고위급들 여기만 이제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돈 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저는 웃돈 언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름 슬쩍슬쩍 넣어줬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지금
그냥 당장 기름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된다 해서 어떤 비축의 필요성도 이제 있지 않을까. 장기전을 좀 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항상 어떤 상황이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너지 떨어지면 뭐 그날로 끝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는 확보해야 되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 말하자면 에너지 절감 대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과연 저렇게 해가면서 버텨가지고 저거 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느냐 그건 좀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저는 한 단계가 남았다고 봐요. 뭐 ICBM에다가 핵무기를 장착한 것이 확인시킬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저 사람들 이제 핵무장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성되는 거니까. 완성돼가지고 그건 이제 핵 보유국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는 이제 마지막 미사일 겸 핵 실험이 남지 않았냐.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그날을 기회로 해가지고 뭐 그 전후라든지 그날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이냐. 어쨌든 아마 기회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그 미국하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확인시키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지금 물론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기름을 굉장히 이제 줄이니까 뭐 그런 점에 대비도 있겠지만 유사시에 어떤 경우에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절감 대책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되네요. 100만 톤의 원유를 비추가란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좀 연휴 기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내에 이제 우리 공장들이 남아 있는데 설비랑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좀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뉴스도. 그럼 이건 완전 불법인 거죠. 우리나라 재산을 자기들이 강제로 그걸 동결시켜 놓고 본인들이 그걸 몰래 갖다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썼던 버스가 평양 시내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서 그걸 가공하는 일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강제로 몰아내고 쫓아내고 나서 그걸 또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북한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 커튼까지 치고 빛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고서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외신들의 보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얼마나 이게 피가 말리는 일입니까? 자기들 만든 거 가져오지도 못했고요.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원자재도 거기 다 두고 왔어요. 그렇죠. 그 기업들 지금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남의 걸 가져다가 자기들 배불리는 데 써먹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북한의 정권이 저렇게 하니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런 일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저기에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 비난하고 그 얘기할 수밖에 없지 저걸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답답한데 저런 행동을 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면 유엔의 가입 가맹국이고 이렇다고 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말 이렇게 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대화 국면을 이끌어 나가서 최종 단계 정도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개성공단의 100만 평 확대입니다. 근데 저거는 투자하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산을 동결시켜놓고 그것을 몰래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뭐 그걸 확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하는 형태, 그것이 북한에서 저렇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인들의 참여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식이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은 정부의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 작동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는 뭐 좀 그 생각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개성공단 폐쇄가 북에서 먼저 결정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먼저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정했을 때 너무 섣부른 조치라고 마지막 남은 우리가 끈을 놓아버리는 거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의하는 생각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북한도 그렇고 남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교류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난 다음에도 그 개성공단에 있는 물자라든가 이런 걸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임의로 손을 대고 북이 만약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개성공단을 앞으로 재개하는, 그러니까 공단을 다시 가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하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저렇게 하면은 누가 믿고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것으로 바라보면 어차피 북에 있는 물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사용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And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사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 14정상선언이라고 10년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 있었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과 함께 대국 압박을 강하게 하려는 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알려지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도발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10.10이라고 하는 그 노동당,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입니다. 그날을 전후로 해서 도발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했고요. 16년 작년 9월 5일도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 9일 날 5차 핵실험도 했었고요. 예. 이런 걸 보면 10월 10일도 그럴 도발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발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해서 제재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점쳐지고 있는 것은 SLBM을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남북의 평화 무드가 사실은 조성되고 있던 시기였고요. 예. 그걸 14정상회담이 10주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에 보면 완전히 지금은 이제 적대적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답답한데 어찌 됐든 14선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대남 비판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한 비판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14선언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추석 연휴 때도요, 북한과 미국이 혹시 우리 머리 위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좀 영상을 보고요, 좀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